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뷰입니다. 한국 시리즈 경기를 앞두고 먼저 우리 정재영 코치님은 어느 부분에 중점을 좀 두고 준비를 하셨나요? 아무래도 좀 경기력이죠. 경기 감각.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일본 교육리그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경기를 하다가 왔는데 이번에는 여의치 않게 일본으로 못 가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잠실에서 연습 경기도 하고 청백전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실전 감각이 그걸로는 좀 모자른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제일 우려했고 또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럼 그 훈련 기간에 지난해와 좀 준비 과정이 달라야 된다라는 분위기도 혹시 좀 감지가 됐었습니까? 제 생각에서는 마지막 게임에 그런 열기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대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그 한국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이제 준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올라오는 팀 키움 히어로즈의 또 기세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어마어마했죠. 사실 3, 4일의 휴식이 있기 때문에 키움도 그 열기가 조금 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바로 뭐 하루 이틀이면 그게 연결이 돼서 또 이렇게 또 치고 뛰고 막 그럴 영향이 있었을 텐데 또 3, 4일에 대한 그런 휴식을 취한 다음부터 좀 열기가 조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산 베어스의 타자 쪽과 투수 쪽의 키 플레이어는 어떤 선수로 혹시 그때 당시 예상하셨나요? 그때 모두가 생각을 했던 게 타자 쪽은 김재환 선수라고 감독님도 그렇고 이제 코칭 스태프도 선수단에서도 다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투수 쪽에서는 그 이영범 선수라고 봤어요. 사실 이영범 선수가 정규 시즌에 예상을 어떻게 보면 깨트리고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후반기에 아무래도 팔꿈치 통증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조금 페이스가 좋지 않았고 이게 한국 시리즈 때 그 좋았을 때의 모습을 되찾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불펜 운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우려를 기후로 만들었고 굉장히 잘 던져줬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김재환 선수도 그 타선에서 확실히 그 무게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한국 시리즈 영상을 1차전부터 4차전까지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함께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22일 화요일이죠. 잠실에서 펼쳐진 1차전 경기. 자, 역시나 선취점은 키움이 또 먼저 점수를 뽑았습니다. 고영무 코치님 이럴 때 좀 오버런 약간 비슷하게 할 법한 때 갔었어야죠 서드를. 오질 선수였어도 달렸어야 된다. 초반이라 조금 자제를 해도 됐었는데 2루수를 보면서 뛰었으면 3루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봐주셨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이 부분인데 보통 저럴 때는 코치님이 무슨 말을 해주나요 선수한테? 김재호 코치님이 돌렸는데 주한이가 안 멈췄던 것 같아요. 근데 주한이가 자기 다리를 알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최주환 선수에게 필요한 건 다르다. 그러지 않았을까. 2대1로 역전에 성공한 두산 베어스. 타석에는 허경민 선수입니다. 재호가 진짜 잘해줬어. 재호가 분위기를 확 이끌어갔어요. 지금. 원래 좀 약간 저렇게 오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렇죠. 예, 재호가 잘해줬어. 이 부분도 고영민 코치님이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이죠. 순간적으로 빠른 판단을 통한 결단이 큰 점수 차로 앞서고 있다가 6대6 동점까지 그리고 다시 끝내기로. 이때 세리머니를 정말 마음껏 즐기지는 못했었죠 사실. 예. 이게 잡았으면 사실 정우가 잡았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냥 뭐 오버런 하고 상관이 없는데 난 그게 제일 재환이가 왜 리타치를 하려고 했던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쵸. 그지? 그리고 잡는 줄 알았죠. 잡는 줄 알고. 예. 근데 재환이 리타치 상관이 없죠. 얘만 들어오면 끝나는데 경기가 3루만 들어오면. 이게 재한이밖에 모를 것 같아요. 네. 저도 모르게 타구만 봤는데 타구만 보고 잡나 못 잡나 근데 재한이 바로 앞에 있길래 뭐 저도 그렇거든요. 어떻게 되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 뜨고 갑자기 베이스를 앞에 걸 찍었는데 뒤에 걸 찍고 있네. 그래서 근데 다행히 뭐 못 잡아도 사실상 3루 주자만 들어오면 되는데 투아웃이었으면 재환이가 또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예. 투아웃 워낙 뛰었으니까. 무조건 예. 그렇죠. 투아웃이면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근데 그 말이 되게 지금까지도 막 많은 얘기를 좀 하는데 근데 원아웃이어서 또 재환이 또 그랬던 그쵸. 것 같아요. 예. 이제 2차전 역시나 키움이 또 앞서가는
가운데 추격하고 있는 두산배였습니다. 이게 상단에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도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상단으로 이렇게 홈런 칠게. 확실히 반발력의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그래서 재환이도 뭐 방망이 이제 궤도가 조금씩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좀 우측되는 그런 게 더 빠르게 보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익수 박건우 선수가 또 좋은 수비를 보여주며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사실 박건우 선수가 지난 시즌 한국 시리즈에서 그렇게 좋지가 않았을 때 지난해에는 조금 다운돼 있는 모습들이 그런 그 기간이 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초반에 8타수 무안타였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일단 수비로 뭔가 보여주고 풀어나가려던 게 확실히 지난해와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좀 감히 분석을 해봅니다. 성장한 거죠. 그런 면에서 네. 멘탈적으로 그럼요. 말씀이시죠. 실패를 통해서 또 성장을 한 거죠. 1, 2차전이 되게 중요했던 게 저는 준우승만 4번을 했잖아요. 네. 실패한 것도 어찌 보면 경험도 경험이니까 이게 준피부터 이렇게 해온 팀들은 아까 고현무 코치 말대로 3, 4일의 휴식이 있었어도 매일매일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긴장감 속에서 하다가 이렇게 1, 2차전을 져버리면 그동안의 그 피로도가 한꺼번에 확 그 몰려오는 그런 게 심해요 되게. 더군다나 두 게임을 다 이렇게 져버리면 그게 좀 약간 선수들이 우리 여기까지도 잘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선수단이 좀 갖기 때문에 1, 2차전이 그래서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 팀한테는 요거 두 개만 이기면 저희도 좀 쉽게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 했기 때문에. 키움 입장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친 거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예. 더 필요하죠 그러면. 정말 그러죠. 나오네요. 이제 박건우 선수 오늘 첫 득점권 기회 이 타구가 이루자를 불러들였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게임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박건우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 이제 2차전에 끝내기를 치고 나서 우는 모습이 또 나왔습니다. 그간의 부담감을 좀 날려보내는 모습인데. 근데 사실 저는 건우가 초반에 정말 좀 힘들었을 거라고 되게 많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좀 자신감이 없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자기가 진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대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슬럼프를 좀 겪고 있을 때 박건우 선수한테 혹시 뭐 조언을 좀 해준 게 있을까요? 무슨 말보다 그냥 뭐 무관심하는 게 오히려 그 친구한테 부담이 더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한국 시리즈에서 겪은 그런 슬럼프 그게 굉장히 좀 오래 갔었는데 이번 한국 시리즈를 통해서 좀 털어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3차전 영상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 설명을. 자, 3차전 경기 부산의 프랭코프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결과로만 보면은 1, 2차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제일 여유가 있었던 수월하게 갔죠. 정말 수월하게 정말 갔죠. 수월하게 갔죠. 이날에도 세영이가 저한테 방망이 연습하면서 딱 일루 쪽 코치한테 칩니다. 딱 폐하선에서 친다고 얘기 선언을 하고 딱 바로 첫 타석에 이렇게 쳤어요. 그 박건우 선수가 투런 홈런을 치는데 여기서 이 홈런을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슬럼프가 길었던 선수, 그러니까 팀을 막론하고 좀 팬들의 비난을 많이 받는 선수들한테는 모멘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 저는 끝내기다라고 감히 생각을 하는데 그 2차전 끝내기가 박건우 선수한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좀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비난 많이 받는 선수들이 끝내기로 한번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나면 그 뒤에 살아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2차전 끝내기가 박건우 선수를 일깨웠네요. 표정도 굉장히 밝아졌고요. 네. 사실 이 점수가 제일 좀 컸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이지환 선수 들어온 장면. 왜 그런가요? 그 전에 이제 조금 분위기가 도루를 해서 죽어갖고 흐름이 되게 좋은 상태에 가고 있었는데 도루로 인해 조금 분위기가 딱 끊긴 바람인데 다행히 조금 다시 재환이가 안타가 볼넷이 나와갖고 재환이가 점수가 이루어져서 사실상 그거 아니었으면 더 큰 대량 득점이 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투수 쪽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형범이나 그리고 기존의 선발 그리고 기존의 불펜 선수들은 자기 역할을 어느 정도 그냥 한다는 가정하에 용찬이를 불펜으로 돌린 거거든요. 용찬이가 선발 못해 돌린 게 아니라 용찬이가 불펜 경험도 있고 마무리도 경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용찬이가 저희한테는 좀 키플레이어 같은 존재였어요. 포스트 시즌에는 너무 잘했어요. 용찬이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밸런스가 딱 잡혔어요. 이 경기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밸런스가 딱 완벽하게 잡혀있는 그런 경기가 3차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4차전입니다. 정재현 코치님, 이때 끝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이때 끝날 것 같았고 또 끝냈어야 됐는데 저는 사실 티켓을 5, 6, 7차전만 사놨거든요. 아, 정재현 코치님이요? 예. 5, 6, 7차전 사놔가지고 이제 뭐 가족들도 오고 뭐 설마 4차전에서 끝나겠어라는 생각. 끝나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죠. 가지고 그랬는데 4차전에서 끝나서 너무 다행입니다. 다행인가요? 네, 다행입니다. 고영민 코치님은 예상하셨나요? 저도 진짜 4차전까지는 진짜 최소 5차전, 최소 6차전, 5차전. 네, 최소 5차전, 6차전까지. 그때 당시 우리 강산 기자님께서는 저도 처음에는 5차전을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5차전까지는 가겠구나. 이게 5차전까지는 양 팀이 어느 정도 좀 팽팽하게 가겠다 싶었는데 2연승을 하고 그렇죠. 3차전 이동일 전날이었죠. 그때 훈련을 보면서 선수들의 분위기가 확실히 좀 들뜨지 않고 끝까지 경기를 하면서 끝낼 수 있을 때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4차전에 끝낼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죠. 당시에 제가 두산 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일부러 잠실에서 세레머니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혹시나 또 그때 김태형 감독님께 여쭤봤어요, 그거를. 아, 그런가요? 그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혹시 잠실에서 세리머니를 홈팬들 앞에서 하고 싶으신, 여기까지 질문이 나오니까 빨리 끝낼 수 있을 때 무조건 끝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진 4차전 경기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이 선수인데 오재원 선수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도 좀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셨죠. 사실 그 정규 시즌에 워낙 좀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한국 시리즈에서 그 베테랑의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 그 표본을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영민 코치 선수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영민이가 뭔가 좀 플레이를 하나 하면 분위기가 좀 확 바뀌는 선수단 전체가 약간 재원이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재원이가 똑같이 안타를 치더라도 재원이가 칠 때, 또 재원이가 뛸 때, 재원이가 수비할 때 이런 게 약간 분위기가 조금 더 플러스 되는 그렇죠. 확실히 이제 그런 팬들이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재원 선수가 우리 팀일 때 어떤 효과일까. 그게 프리미어십이 2015년에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장면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두산 팬들 입장에서 역사적인 장면. 오재원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가서 고영민 코치와 끌어안는 장면. 세레모니도 있고 그때 당시의 심정은 또 어땠나요? 고영민 코치. 저도 모르게 그런 재원이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 힘들었던 한 해였던 그런 모습이 진짜 저도 모르게 재원이한테 울컥해서 저도 또 결승 타고 그래서 저도 제가 끌어안았던 것 같아요. 재원이를. 네. 오히려 네. 형님이 먼저. 네. 정말 한 해 고생했다고 진짜 말해주고 싶었던 그런. 조금 전 오재원 선수가 기도하면서 들어오는 건 간절해 보이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간절하게 들어오고 역전을 만들어냈고. 저는 이 점수도 굉장히 컸다고 봐요. 이 11점째가 한 점 차에 10회 말 같은 상황이 나왔다면 정말 또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배영수 선수 바로 이 선수입니다. 올라왔습니다. 이때 당시 배영수 선수가 올라갈 때 코치님은 바로 옆에 계셨죠. 같이 불펜에 있었죠. 예. 근데 저희는 이제 TV를 보면서 이제 중계를 보니까 보다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때 불펜에 남은 선수가 혁이랑 영수 둘밖에 없었는데 일단 준비해야겠다. 준비는 다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영수답게 마무리를 했죠. 예. 근데 이렇게 시리즈 내내 영수 선수가 정말 나가고 싶어하지 않았나요? 아 그럼요. 영수는 항상 자기 어필을 하니까 코치님들한테 본인이 스스로 감독님한테도 그러고. 예.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하나요? 아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내보내만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경험은 진짜 무시 못하는 아, 것 그럼. 같아요. 정말로. 이 순간에 올라오면서도 이렇게 막 웃으면서 올라오잖아요. 올라왔어요. 예. 정말 자기 진짜 이렇게 열심히 던지고 진짜 빠르게 던진 거는 전 1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은 정말. 아니 던지고 막 이런 게 진짜 처음 본 것 같았어요. 진짜. 정말 그 순간을 또 즐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리고 우승과 함께 멋지게 쿨하게 또 네.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배용 선수였고요. 자 이제 한국 시리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상식이 있었잖아요. 네. 정재현 코치님께는 일단 메달이 또 그 당시 현장에서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날 알았어요. 저도 우승이 처음이라 이 KBO 엔트리에 들어가 있는 엔트리가 그러니까 코치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엔트리에 있는 사람들을 호명을 하고 메달을 걸어주고 뭐 이런다고 그날 알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빠져 있었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 영상을 저도 보고 알았는데 이제 선수들이 이렇게 그 사회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나갔죠. 예, 나갔는데 감독님이 또 목에서 이렇게 불어주시고 근데 혹시 그러면 그 메달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바로 반납했습니다 감독님한테. 퍼포먼스 상의 감독님한테 자 메달은 일단 돌려드렸다고 합니다. 김태형 감독님께.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저는 한없이 좋았거든요. 근데 가족들은 조금 아쉬워하는 면도 있긴 있죠. 뭐 특별하게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아들이 이제 3학년이고 이제 야구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이 가질 때라 네. 뭐 좀 TV에 보면 뭐 아빠 좀 웃으면서 해 뭐 이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제 아들도 야구할 때 웃으면서 하라고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재현 코치 그리고 고영민 코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강산 기자님께도 마찬가지고 네. 2019 시즌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2019 시즌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두산 베어스는 거의 미라클이었죠. 미라클. 예, 어쩔 수 없이 뭐 미라클 두산이기 때문에 또 미라클하게 또 우승도 했고 한 단어로 표현하면 미라클인 것 같습니다. 저는 홀인원 같아요. 아 홀인원 나왔습니다. 그냥 한 방에 또 이기고 한 방에 다 이렇게 우승을 해서 저는 홀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메이징. 어메이징. 예, 사실 8월 10일 기준으로 9경기 차 뒤져 있을 때만 해도 누구도 쉽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을 좀 이뤄냈잖아요. 그 과정도 굉장히 좀 놀라웠고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좀 어메이징했다고 할 수 있고, 지금까지 뭐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공백도 있었고 누가 봐도 좀 지난해만큼 또 이전만큼 쉽지는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그런 평가들을 딛고 올라섰다는 게 미라클, 뭐 어메이징 이런 단어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두산이 아니었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한 해를 보냈던 두산 베어스. 자,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코치로서의 목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매번 시즌 끝날 때마다 이렇게 좀 행복하게 시즌이 끝날 수 있는 코치가 되고 싶어요. 그게 뭐 팀 성적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봐선 투수 또 이렇게 조금 모자랐던 선수가 올라오고 또 뭐 부상에서 회복해서 또 재활에 성공해서 또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계속 모이면은 결국은 나중에 또 저 역시도 시즌 끝나고 올해는 좀 행복한 시즌이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치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크게 목표는 안 갖고요. 이 선수들이랑 같이 잘 어울리면서, 그다음에 또 고민이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항상 들어주고 같이 대변해주고 친구 같은 진짜 선후배 같은 그런 코치가 되고 싶어하는 게
제 좀 꿈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정말 모시기 힘든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지금은 이제 조력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재훈 코치 그리고 고영민 코치, 스포츠 동아 강산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우리 두산 베어스의 팟캐스트 두런두런 일단 여기서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진행의 두산 베어스 캐스터 한형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